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미중 선방 속에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 기업은 해외 탈출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적대적 기업 정책,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 부담, 강성노조 횡포,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소득주도 성장 접고 기업 심리 살려야 저성장 탈출한다. 동아일보는 한은 총재도 엄중하다는 한국 경제 기업의 활성화에 생사 달렸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성공과 착취를 혼동하고 있고 갑에 대한 정오감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일자리 정부 자임하면서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폭주하고 있고 기업들 투자 망명으로 피난 가서 2년 새 109조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업의 야성적 충동 깨워 3%대 성장 이룬 트럼프 행정부. 문화일보는 주요 학회들은 과잉 규제 비판하고 기업은 탈한국 행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이 마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꼴이 굉장히 사납죠. 슬로건에만 존재하는 허상의 소득주도 성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제대로 된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없이 봉건적 지배구조와 경영 일삼원 기업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은 없이 그저 인건비, 세금, 강소노조 등 엉뚱한 곳에 비난의 화살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말은 한국경제라고 하면서 국가 공공경제나 가계경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당견이죠. 국가의 경제정책이 만약에 몇 년의 시간의 격차를 갖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이명박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의 창조경제 정책의 후과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이 옳다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 이 세계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기초지자체들의 이유 있는 반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냈다는 겁니다. 계기가 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에서 이들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수도권 개발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위성도시들은 당연히 낙후된다고 느끼죠. 그리고 지방도시를 가면 갈수록 더 낙후된다고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의 논리, 이 개발의 이익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으로 집중되는 한 이런 현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회계 감리 투명성과 신뢰 높일 심판은 도입 검토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징계받는 기업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국세 심판원과 비슷한 성격의 회계 심판원 같은 기구를 설립할 것을 이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될 것 아닌가요? 분식회계, 회계 조작을 일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회계 심판원을 주장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재개발 근거 없이 막지 말라는 대법 판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 이유로 종로구 사직 2구역 재개발 취소한 것을 놓고 조합측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대못을 뽑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사회에서 누구든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 등 개발로 인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문화재 구역이라고 이를 감내할 리는 만무하죠. 토지와 부동산이 부를 늘리는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공유재산으로 사회에 기속시켜야 합니다.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취약의 춘터 겪고도 한국 경제 온전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르노 삼성자동차가 파업을 하고 국회가 탄력 근로제를 논의하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 공언을 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해 이게 온전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이 한국 경제이지 당연히 기업 경제를 말하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생존권을 통한 가계 경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본은 폐업도 하고 해외로 먹튀하고 이것을 자본 파업이라고 저는 규정해 왔는데 자본은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는데 노동자는 파업하면 한국 경제가 마치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런 논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체제 안전 요구 우리 안보가 흥정거리 되는 일 없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 체제부터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공조라면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죠. 이 경우에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안보 역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공조만이 아니라 당연히 남북 공조를 병행해 나갈 때만이 우리가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미일 레이와 신동맹 과시와 문정부의 과거 지향 외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2차 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서로 식민지를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지배하거나 지배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6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고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강제 개항부터 시작하면 70여 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지배와 침탈, 약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그 일본 식민 지배 결과로 해방은 되었으나 남북이 분단되었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다 덮으라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동물국회 시대로 되돌려놓고 여는 검찰로 야는 거리로 중앙일보는 국민은 안중이 없는 그들만의 싸움 부끄럽지 않은가 문화일보는 법안 거래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력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념을 둘러싼 공방은 당연히 격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조차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정도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죠. 그것이 단지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로만 박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이 뽑는 것이고 국민들도 역시 여러 정당을 선택할 때는 정당의 입장과 노선에 동의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단지 국회 개인의 어떤 입장만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판결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찬주 전 대장 뇌물도 무죄, 국가 권력의 린치 어떻게 보상하나. 동아일보는 때려잡기식 적폐청산에 경종 울린 박찬주 뇌물죄 항소심 무죄 제목의 사설에서 고철업자로부터 760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은 1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고법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하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시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은 선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이 뇌물죄 무죄를 제목으로 뽑고 부하의 인사청탁 400만 원 선고는 제목으로 뽑지 않은 거죠. 이걸 뭐 사실은 내용을 감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뇌물은 무죄이지만 현재까지 부정청탁은 당연히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만약 최종심에서 전체가 무죄를 받는다면 부당하게 구속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